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리게티 컴퓨팅 2026년에 정말 터질까요? 네, 양자 컴퓨팅. 이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3년간 관련 주식들이 1700%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거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하죠. 한쪽에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아직 실용화되려면 수십 년은 더 걸릴 겁니다. 이러면서 찬물을 확 끼얹는데 네, 그 발언이 있었죠. 또 다른 수많은 시장 보고서들은 바로 내년 2026년을 양자 컴퓨팅의 아주 거대한 변곡점으로 지목하고 있거든요. 이건 거의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한 회사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겁니다. 어떤 자료들을 주로 살펴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펼쳐볼 자료는 리게티가 직접 공개한 기술 로드맵하고 또 실적 보고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금융 미디어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 기사들이 있고요. 아, 시장 분석까지? 네, 그리고 아이디테크엑스나 그랜드뷰 리서치처럼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전문 기관들의 예측 보고서까지 다 종합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리게티의 기술적 야망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또 레이스를 완주할 자금은 충분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2026년이라는 시간이 이들에게 정말 약속의 해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샅샅이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워보죠. 리게티가 스스로를 풀스택 기업이라고 소개하던데 사실 IT 업계에서는 흔히 쓰는 말이긴 한데 양자 컴퓨팅에서는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한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보다요? 네, 양자 컴퓨터라는 이 극도로 예민한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조각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통제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장 핵심인 양자 프로세서 칩, 이걸 팹1이라는 자체 공장에서 직접 찍어냅니다. 와, 자체 공장이요? 네, 그리고 그 칩을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게 식혀주는 거대한 냉동장치부터 큐비트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제어하는 전자장비까지 하드웨어 전체를 직접 구축하고요. 하드웨어는 그렇고 소프트웨어는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용자들이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이 양자 컴퓨터에 접속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QCS하고 QL이라는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직접 만듭니다. 와, 거의 모든 걸 수직 계열화 한 셈이네요. 자체 칩 공장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풀스택 전략이 리게티만의 독특한 점인가요? IBM이나 구글 같은 경쟁자들도 비슷하게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IBM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도 대부분 풀스택 접근법을 취하고 있죠. 리게티의 진짜 승부수는 풀스택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기술 철학을 택했느냐에 있습니다. 기술 철학이요? 네, 바로 칩렛이라는 모듈식 설계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이죠. 칩렛이요? 아, 그거 레고 블록처럼 작은 칩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링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입니다. 철학의 차이라. 네, IBM은 일단 무조건 크게 만들어서 압도하려는 경향이 있고 아이온큐 같은 회사는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들자는 쪽이죠. 리게티는 그 사이에서 완벽하게 만든 작은 레고 블럭을 계속 이어붙이는 방식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 가장 실용적인 노선에 베팅한 겁니다. 아,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본 거군요. 그렇죠. 거대하고 복잡한 단일 칩을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 작고 검증된 칩을 연결하는 게 수요 관리나 확장성 면에서 훨씬 현실적이라는 판단이죠. 이게 바로 리게티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크기와 완벽함 사이에서 확장성이라는 길을 택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로드맵을 보면 훨씬 재미있겠는데요. 왜 모두가 2026년을 주목하는지 리게티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죠. 리게티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다시 한번 못 박은 로드맵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야심차입니다. 네. 우선 2025년 말, 즉 내년 말까지 100개가 넘는 큐비트를 가진 칩렛 기반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이 큐비트 게이트 충실도를 99.5%까지 달성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99.5%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2026년 말에는 150개 이상의 큐비트 시스템과 충실도 99.7%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본 자료에는 2027년 계획도 나와 있던데요. 2027년 말에는 1000개 이상의 큐비트 시스템에 충실도 99.8%를 목표로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불과 1년 만에 큐비트 수를 150개에서 1000개로 거의 7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건데 이건 거의 반도체 업계의 무어의 법칙을 비웃는 수준의 발전 속도 아닌가요?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계획입니까?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리게티의 로드맵을 두고 대담하다와 무모하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리게티는 자신들의 그 칩렛 기술이 바로 그 기하급수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할 열쇠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거가 있나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지금까지의 행보입니다. 2017년에 8큐비트 칩으로 시작해서 작년 말에는 84큐비트 안가 3 시스템에서 충실도 99.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개한 36큐비트 세피어스 1 시스템은 큐비트 수는 적지만 바로 그 칩렛 연결 기술을 적용해서 오류율을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목표치였던 99.5% 충실도를 실제로 달성해냈습니다. 아, 실제로 보여줬군요. 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한 기술적 이정표를 실제로 하나씩 달성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온 실적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아까부터 충실도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99%나 99.5%나 사실상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 소수점 아래의 미세한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1%의 오류가 그렇게 치명적이에요? 바로 그 질문이 양자 컴퓨팅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치명적입니다. 1% 오류율은 100번 계산하면 1번 틀린다는 뜻인데 양자 컴퓨터는 수백만 수십억 번의 연산을 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거든요. 아, 1% 오류율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경쟁 구도를 보면 이 중요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IBM은 이미 433큐비트를 넘었고 최신 칩은 충실도가 99.86%에 달합니다. 큐비트 수에서는 리게티를 압도하죠. IBM은 물량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반면에 이온 트랩이라는 다른 방식을 쓰는 아이온큐나 퀀티니엄은 큐비트 수는 30에서 50개 수준으로 적지만 충실도가 무려 99.99%에 육박합니다. 99.99%요? 와. 네, 정확도 면에서는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결국 리게티는 IBM의 물량과 아이온큐의 정밀함 사이에서 레고 블록 같은 확장성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큐비트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충실도라는 품질도 경쟁자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까지 반드시 끌어올려야만 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기술 개발 경쟁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할 텐데요. 한 분석 기사에서 깊은 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라는 표현을 썼던데 말은 좋지만 결국 버틸 체력이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리게티의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이 설아름판 같은 레이스를 완주할 총알은 충분히 장전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재무 건전성은 예상보다 훨씬 탄탄합니다. 최근 실적 보고서를 보면 부채는 전혀 없고요. 현금성 자산만 약 4억 4,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습니다. 6천억 원이요? 네, CEO 인터뷰에 따르면 1년에 R&D 등으로 쓰는 돈이 약 6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니 외부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최소 3, 4년, 어쩌면 그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런웨이를 확보한 셈입니다. 3, 4년이라 자금은 충분하지만 그건 바꿔 말하면 아직 돈을 벌 뚜렷한 모델이 없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R&D만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다는 게 과연 좋은 신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결국 매출로 증명해야 하는 곳이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리게티가 가진 명확한 한계죠. 네. 작년 3분기 매출이 19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이 미국 공군 연구소 같은 정부 기관과의 R&D 계약에서 나왔습니다. 아, 상업 매출은 거의 없군요. 네, 물론 9큐비트짜리 노베라 시스템을 외부에 판매하는 등 상업화의 첫 발을 떼긴 했지만 아직은 그야말로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월스트리트의 평가는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나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 소위 불케이스는 리게티의 명확한 기술 로드맵과 칩렛이라는 독자적인 무기, 그리고 엔비디아나 미공군 같은 든든한 파트너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들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죠. 반대쪽은요? 반면 비관론자, 즉 베어 케이스는 2026년에 터질 양자 컴퓨팅 거품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거품이 터질 거라는 근거는 뭔가요? 근거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첫째, 매출 대비 주가 비율, 즉 PSR이 981배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981배요? 와, 상상이 안 가는 숫자네요. 네. 참고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인 엔비디아의 PSR이 한 30, 40회 수준이고 시장에서는 보통 10배만 넘어가도 고평가 논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981배라니? 981배라는 건 사실상 현재 매출은 거의 의미가 없고 오직 미래에 꿈에만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기술 기업이 아니라 신흥 종교에 가까운 믿음의 영역이라고 봐야죠. 하하, 믿음의 영역. 그리고 둘째로 CEO 본인조차 실질적인 상업 매출은 3에서 5년 뒤의 일이라며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젠슨 황처럼 업계의 거물들이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도 비관론에 힘을 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한쪽에는 칩렛이라는 확실한 기술적 비전과 그걸 뒷받침할 6천억 원의 든든한 자금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981배라는 어마어마한 PSR과 아직 멀었다는 업계 거물의 경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군요. 네, 팽팽하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2026년은 정말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2026년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리게트라는 한 회사를 넘어서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에 운명이 걸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산업 전체요? 네. 우선 리게트 입장에서 보면 2026년의 목표인 150 플러스 큐비트, 99.7% 충실도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가 계산 오류를 스스로 보정하는 오류 정용 양자 컴퓨팅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오류 정용 양자 컴퓨팅.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아주 똑똑하지만 실수를 자주 하는 신입사원과 같습니다. 신입사원이요. 네, 99.7% 충실도는 이 신입사원이 드디어 자기 실수를 스스로 알아채고 고칠 수 있게 되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때부터 비로소 회사에서 신약 개발이나 금융 최적화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볼 만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 문턱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장난감과 도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신입사원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게 되는 단계라니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리게티에게는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약의 해가 되겠군요. 그럼 산업 전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2020년에 이 시험대에 오르는 게 리게티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다른 회사들도요? 네, 경쟁사인 IBM은 2020년을 양자 우위 달성의 해로, 아이온 Q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시장조사기관의 설문에서는 양자 컴퓨팅 기업의 56%가 바로 2020년에 양자 우위가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절반 이상이네요. 그렇죠. 즉 2020년은 양자 컴퓨팅이 수십 년간 머물렀던 연구실 기술에서 드디어 상업용 도구로 전환되는, 산업 전체에 출사표가 던져지는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거죠. 결국 2020년은 리게티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제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라 라는 시험대가 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리게티가 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공한다면 초전도 방식 진영에서 절대 강자인 IBM의 뒤를 잇는 강력한 2위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2위 주자? 네, 특히 리게티가 가진 자체 칩 생산 능력과 칩넷 확장 기술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라 더 큰 기술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실패한다면요? 하지만 만약 이 로드맵 달성에 실패한다면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져 그저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소규모 플레이어로 전락할 위험도 공존합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오늘은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창을 통해 2026년을 향한 양자 컴퓨팅 업계의 야심찬 도전,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엄청난 잠재력과 살얼음판 같은 거품 붕괴의 우려까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리게티는 명확한 계획과 충분한 자금, 모든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래서 그 대단한 컴퓨터로 뭘 할 건데? 라는, 즉 얼마나 유용하게 만드느냐는 가장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흥미진진한 한 편의 경주를 보여줍니다. 경주요? 네. 트랙의 한쪽에서는 리게티 같은 하드웨어 개발사들이 큐비트 수와 충실도라는 물리적 한계를 밀어붙이며 미친 듯이 달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약, 금융, 소재과학 같은 산업의 문제 해결사들이 그 강력한 기계가 결승선에 도착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이 경주를 지켜보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2020년 리게티의 희망대로 하드웨어는 충분히 좋아졌는데 정작 우리가 아직 그 기술로 풀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이 산업의 양자 우위라는 답안지가 우리가 질문지를 채 준비하기도 전에 도착해버린다면 과연 그 답안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